민주당이요 현역 광역단체장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영 충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광역단체장 평가라는 게 공약 이행 20%, 자치 분권활동 15%, 직무활동 35% 등 그 다음에 30%가 여론조사예요. 이렇게 포함돼가지고 지금까지 4년 동안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얼마나 잘했는가를 평가하는 뭐 이런 거거든요. 공천에도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 유일하게 안희정 충남지사만 본인이 안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자체가 안희정 지사의 충남지사 3선 출마 안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더라고요. 본인이 하지 않으면 뭐 불이익은 없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대리인을 내세워 평가를 받아서 하위 20%에 포함된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하죠. 지금 행정을 못했다 이런 것보다 안 나갈 거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제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입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물밑에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출마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출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물밑에서 막 어떤 뭐 자기들 간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4년 전부터 준비하셨죠, 네. 다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장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왜 서울시장 이야기가 지금 확 튀어나왔냐면 지난 주말에 정청래 서울시장 출마설이 튀어나왔기 때문이에요. 정청래 의원 자체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나는 임명직 안 맡을 거야. 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서울시장 나간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모 언론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정청래 의원 인터뷰 중에. 예. 그러니까 굳이 그걸 사양하지 않는 모양새가 되니까 정청래 서울시장 출마 저울질 이렇게 나와.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에서 제가 그 코멘트를 봤거든요. 경향신문 인터뷰였는데 경향신문 인터뷰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게 주 맥락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그냥 곁다리였는데 그게 헤드라인이 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사양할 일도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예. 나 대선 출마할 거냐고 물어봐요. 대선 출마하실 거죠. 그 뭐 지지율이 한 15% 정도 나오고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못 나갈 것도 없죠. 여러분 15%랍니다. 16%꼭 만들어 드립시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 그 다음 인터뷰나 다른 것에서는 약간 한 발짝 발전했어요. 서울시장을 노린다 이런 것보다 흥행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장 이벤트가. 근데 지금까지 분위기는 박원순 서울시장 3선 확정 이렇게 돼버리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자체에 으쌰으쌰가 안 돼. 맥이 빠지는 거예요. 네. 특히나 서울시장은 자체는 뭐 사실 선출직 2위잖아요. 대통령 다음 자리이기도 해서 박원순 시장이 덜컥 먹는 일은 없을 거야. 그래서 그 이벤트 속에 도움이 된다면 나 나갈 수도 있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그 멘트 멋있더라고요. 지역구 의원 정도는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지만 서울시장 정도의 스케일은 아무리 나 혼자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 나를 찾아줘야지 내가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내가 판의 어떤 잔치거리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나를 바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멋있었어요. 지금 서울시장의 출마의 하마평이랄까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 분들 당연히 박원순 시장이 있고요. 민병두 의원, 박영선 의원, 전현희 의원, 또 정청래 의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호 의원도 있고요. 근데 일단 이런 건 아셔야 됩니다. 여기 출마하시려는 분들 중에 정말 다수는 시장이 되고 싶어 한다기보다는 이름을 얻는 방식. 체급을 올리기 위한. 체급을 올리는 방식. 뭐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전 서울시장 후보만으로도 훌륭한 경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관점으로도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언론들은 그거를 계속 부채질하죠. 뭐 정청래가 뭐 박원순 시장을 뭐 이길 수도 있네 없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언론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단 한 번도 야수는 서울시장에 나갈 생각이 없었어. 근데 언론에 보도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을 안 해. 그럼 이 사람은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인 거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아니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나는 안 나갑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때까지 언론은 계속 부채질해요. 근데 이게 이벤트성으로 민주당에서 다른 의원들이 출마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오히려 박원순 시장의 3선이 위험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그건 감정 싸움이었을 때. 당내 경쟁에서 이렇게 붙는 거기 때문에 전체 그림에서는 훨씬 더 재밌어질 수 있죠. 이 정도면요 서로 간에 관계가 있어서 상대를 막 심하게 공격하거나 그렇게는 못해요. 지난 대선도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갔지만 결국에는 잘 마무리하잖아요. 모르죠. 또 박영선 의원 같이 좀 강하신 분이 정색하고 또 한마디 하면 분위기 쌓여지면 안 되는데. 사실 이게 지방선거건 국회의원 선거건 대통령 선거건요. 어느 한 명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 있고 모든 언론과 모든 관심이 그냥 그 사람은 돼. 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투표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맞아요. 투표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잠재적으로 그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투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내가 안 찍어도 되겠지라고 빠지는 거거든요. 성향들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지지율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 진영에 있던 야당에 있던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죠. 득표율이.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그런 어떤 깜짝 변수에 의한 위험성도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이나 이런 그 의원들이 나서서 출마를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흥행몰이, 바람몰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을 시키고 그래서 이 사람을 꼭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잡게 하기 위한 이벤트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이벤트가 그냥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워낙에 지금 뭐 앞서 있기는 한데 지금 2선 했고 뭐 3선째인데 앞서 있기는 하지만 선거라는 것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흥미있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가장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방심이에요, 방심.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황교안이 나온다, 홍정욱이 나온다, 뭐 서울시장도 그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정치인들도요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출마해요. 그러니까 원래 하고 있던 사람과는 다르게 예를 들면 현역 국회의원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때 뭐 누구누구네 출마는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 내려놓고 출마한 사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현역 국회의원이 훨씬 더 안전빵이거든. 당선 가능성이 확실하다고만 할 때 의원직 내려놓고 뛰는 거지. 물론 후보까지는 의원직 안 내려놔도 되지만 내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특별한 광역시에 후보로 나간다 그러면 의원직 내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워낙에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을 거고 중량감이 너무 떨어지면 아까 제가 홍정욱하고 황교안 이야기했지만 또 그 사람 나오겠죠. 저쪽에.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 그런 선거에 무조건 나오는 사람. 조경태? 아니 조경태가 왜 나와? 지역구도 부산인데. 나경원. 나경원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숟가락 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도 간 한번 쭉 보고 나올 듯이 이야기하다가 가장 먼저 접잖아요. 나경원 씨는 분명히 서울시장 후보에 나올 거예요. 자기 책임을 또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지역구도 서울에 있기 때문에 나 서울시장 후보였어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총선 때 팔아먹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값이기도 할 거고. 정말 싫다.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년 6.13 지방선거에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대거 후보로 들어간다면 일당의 지위를 잃을 수가 있어요. 원내 일당. 저는 그게 사실은 조금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조율을 하겠죠. 그러니까 네, 조율을 좀 저쪽도 하겠지만.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조율이 좀 되겠지만 실제로 지금 12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다음 때리면 공천이 확정돼요.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고 가겠냐 이런 거고 의미 있게 좀 바라볼 만한 사실 여론조사에서 별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때는 이제 정청래 의원 이야기가 안 나왔을 텐데 10월 3일부터 5일 동안 조사한 최근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55.1, 박영선 의원이 11.5, 임종석 9.4, 추미애 5.2 이런 식이거든요. 의미는 없어요. 박원순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한번 해본 거야.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을 안 찍고 다 여타의 후보를 찍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려고 하는 여론조사예요. 55.5% 정도 되면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지금 여론조사에 박 시장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또 후보로 결정이 되면 찍을 사람들이 일단은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고 보고요. 이게 좀 흥미로운 게요. 10월달 조사여서 큰 의미는 없지만 이거는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으로서의 입지가 어떠한 것인가를 명백히 드러내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의 경쟁력 이런 건 사실 볼 게 없는데 여기서 그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지지율이 높게 나온 지역이 강북 동부권, 강남 서부권, 강남 동부권에서 모두 53.1% 이상의 그런 지지율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빠진 데가 강남 3구하고 용산 쪽 이렇게 가운데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강북 뭐 마포, 서대문, 용산, 은평, 종로, 중구 등에서도 44.9%, 45%의 지지하겠다라는 지지율이 나왔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강북 동부권, 강남 서부 동부에서 모두 53.1% 이상의 지지율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물론 강남 쪽은 조금 다른 성향이긴, 강남 3구는 다른 성향이긴 하지만 아마도 지금 뭐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실제 본격적으로 본선거에 들어갔을 때 강남 3구에서도 최소한 40% 지지율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박원순 시장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쉽지는 않은데 당내 선거에서 저는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돌발적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봐요. 경선에서. 이것도 아마 이제 이럴 수 있거든요. 결선 투표제가 아직 룰이 안 정해졌지만 도입될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그게 추세잖아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 관련해서는 온갖 이해관계를 다 정리해줘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로서 보면 돌발 변수만 없다면 박원순 시장이 가장 유리하겠지만 네. 정청래 의원이 이제 바람을 이끌고 가서 그럴 수 있어요. 당내 지지자들은 더 훨씬 많을 거라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보다. 박원순 시장은 시정 전반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도 저 사람 잘해 하면 이렇게 찍어줄 사람이 있겠지만 뭐 정청래 의원도 또 약점이 없는 것도 사실 아니고요. 그쪽 보수 쪽 사람들한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흥행은 일단 된다. 나는 흥행몰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출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고요. 6.13 지방선거에서 가장 기대하는 그 계층이 이번에 수능을 친 친구들 있죠. 올해 수능을 쳤던 그 친구들이 내년에 첫 투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참 팔자가 기구한 친구들이에요.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리고 메르스 사태 때문에 뭐 수학여행이고 소풍이고 이런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친구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진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처음으로 수능이라는 그 전국 고사가 일주일 미뤄진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이 정치와 사회와 내 생활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몸으로 겪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내년 선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정당들도 모든 정당들이 일단 이번에 수능을 치렀던 그 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그 친구들이 어른들 손을 붙잡고 억지로 끌고 가도록 선거장으로 투표장으로 끌고 갈 수 있게 캠페인을 벌이면 좀 우리나라 정치에서 좀 다른 그림과 역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